이번 시간에는 얼룩 빼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탁소에서 세탁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얼룩 빼기입니다. 얼룩 빼기는 못해줘도 세탁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손님이 뭉쳐온 거잖아. 근데 일반 여러분들 때와 얼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때와 얼룩. 때는 세제로 빼는 겁니다. 세제로. 그리고 세제로 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도 쓰는 드라이클리닝 용제라든지 쇼퍼라든지 물 세탁에 물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만 잘 맞춰주고 물의 온도만 잘 맞춰주면 때는 쉽게 잘 뺄 수 있습니다. 돈만 들이면 돼요. 세제만 잘 선택하시면 때는 쉬운 얘기로 우리가 목욕탕을 갑니다. 목욕탕에 갔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샤워를 한다. 우리 샤워하고 그냥 대강 우리가 때밀고 이러면 큰 돈이 안 듭니다. 근데 때밀이한테 몸을 딱 맡겼습니다. 그러면은 때밀이는 또 열심히 등도 밀어주고 밀어주잖아요. 그건 얼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별도 요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세탁 요금은 기본 요금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얼룩 빼기라는 것은 별도의 요금을 받아야 돼요. 소비자가 세탁소에 옷을 맡길 때 약보험을 예를 들어서 7,000원이다. 그 7,000원이라는 요금은 무슨 요금이냐? 샤워비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얼룩 빼기라는 것은 때밀이 요금도 있지만 사람 몸으로 비유했을 때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저도 지지난주에 한 2주 동안 아파가지고 독감 때문에 걸려가지고 닌겔도 맞고 다 했어요. 닌겔 맞으니까 별도에 돈 45,000원 또 줘야 되고 돈 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얼룩 빼기도 어느 정도에 따라서 기본 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세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추가 요금을 받을 것이냐, 얼룩이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은 얼룩을 어떻게 뺄 것이냐, 이거를 다 못 배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자,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기본 요금에 세탁 요금 속에 포함된 거로 해주고 어떤 것부터는 이거는 요금을 좀 받아야 되는 거다. 하지만 내가 기술이 없다. 그러면은 안 빼줘도 상관없어요. 돈 안 받고 안 빼주는 거는 말 안 해요. 손님이 뭉쳐온 거니까. 하지만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얼룩 빼기 기술을 배우면 쉽게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해요. 자, 평균 단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평균 단가. 제가 기술 교육을 하면서 쓸데없이를 좀 많이 섞습니다. 하지만은 이건 여러분들이 교육 받아서 뭐 할 겁니까? 뭔가 좀 더 이유를 창출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쓸데없이를 조금씩 하더라도 잘 귀담아 들어 놓으세요. 평균 단가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다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사용하세요. 고객 관리는 이 최고니까. 자, 평균 단가는 나옵니다. 1년 평균 단가, 한 달 일해서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옷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한 5천 장 돌았다. 10,000장 돌았다. 그럼 10,000장 나누기 1년 매출 있잖아요. 그걸 나누기 딱 해보면 한 점당 얼마씩 넥타이 하나 얼마, 와이셔츠 하나 얼마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장수 대비해가지고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내 업소는 평균 단가가 얼마일까를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평균 단가가 한 4,500원 정도 된다. 보통 그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 4,500원 평균 단가. 그러면 4,500원 같으면은 100장이 들어오면은 45만원입니다. 하루 평균 뭐 한 45만원 정도씩 충분히 되죠, 그죠? 혹시 더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0장 기준으로 했을 때 45만원 매상이 올라가면 평균 단가가 4,500원이다. 그런데 얼룩 빼기를 못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4,500원이 평균 단가입니다. 하지만 얼룩 빼기를 하는 집들은 평균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 올라갑니다. 7,000원에서 8,000원. 자, 그러면은 똑같은 100장이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45만원을 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80만원, 90만원을 법니다. 똑같은 개수의 옷이더라도. 그럼 세탁만 할 줄 아는 사람은 45만원을 벌지만 그 나머지 45만원 정도의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은 고객 숫자를 늘리지 말고
고객 숫자랑 들어오는 숫자 똑같아요. 우리가 한정된 고객 옷을 많이 받으려면 장소가 넓어야 되고 더 몫이 좋은 곳으로 가야 돼요. 하지만 기존 가지고 있는 고객을 이용해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가 매상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매장을 더 넓게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서 하는 방법은 얼룩 빼기를 해줌으로써 추가 요금을 받음으로써 벌 수 있다는 거야. 맞죠? 계산은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얼룩 빼기 공부를 하든 세탁 공부를 하든 뭔 공부를 하든 목표가 없고 뚜렷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숫자적으로 딱 정하게 나는 평균 단가가 7,000원을 목표로 한다. 목표를 가지세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부하러 와서 교육하러 와서 이 아까운 시간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항상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공부를 하러 왔을 때는 뭔가 목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서 나는 평균 단가를 지금보다 다음은 1,000원이라도 더 올려야 되겠다. 쉽잖아요. 왜? 고객 더 받을 필요 없이 오는 고객 가지고 오고 나놓고 카운터에서 딱 접수 받으면서 얘기 몇 마디 쫙 하면은 요금 막 올라갑니다. 옷이 예를 들어서 흰 옷을 가져왔어요. 옷을 가져왔는데 옷이 누렇다. 뭐 겨드랑이에 누렇다. 앞에 음식물 묻어서 오래되어 누렇다. 그러면 세탁비는 기본으로 이 얼룩은 그냥 세탁해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요금 7,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하면 일반 세탁으로서는 안 빠집니다. 그럼 세탁비 7,000원. 그 다음 요 얼룩을 빼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수 요금이 필요합니다. 요금 빼는데 추가 한 10,000원 정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객은 그 얼룩을 빼준다는데 돈 10,000원 더 줌으로써 빼준다는데 싫습니다 하고 빼지 마세요 하는 사람 있을까요 과연? 아닙니다. 다 빼달라 합니다. 물론 그 옷이 싸구려 옷이고 버릴 옷 같으면 그냥 해주세요 가겠지요. 근데 그걸 같으면 집에서 갖다 버리지 가져오긴 와 가져가겠어요. 가져왔을 때는 분명히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능수능란하게 하면은 요금을 초과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얼룩을 빼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보는 눈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전부 다를 빼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쭉 시간을 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여기 이런 모임에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은 방송 인터넷 강좌를 시청하시든지 하면은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얼룩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얼룩빼기의 기본, 얼룩의 성분과 섬유를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옷을 딱 이제 받았을 때, 물론 기본적으로 세탁을 하겠죠. 세탁을 하고, 얼룩빼기는요, 후처리를 해야 되겠고, 전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세탁을 하기 전 얼룩빼기 할 작업과 세탁을 하고 난 후에 빼야 될 얼룩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자, 세탁하기 전에 빼야 될 얼룩은 어떤 것인가? 물빨래를 생각해 봅시다. 물빨래. 보통 일반적으로 면입니다. 면 종류 옷입니다. 면 종류 옷인데 면 종류 옷에 커피가 묻었다. 아니면 와인. 특히 분당 쪽에는 와인을 많이 마실 거예요. 와인이 묻었다. 아니면 골프 치러 가가지고 옷에 잔디물이 묻었다. 그러면 뭐가 묻었습니까? 식물성 얼룩들이 다 묻어 있어요. 탐닝기 얼룩이라 합니다. 이 얼룩이. 그런 얼룩들이 군데군데 묻어 있는데, 자, 이거는 세탁하기 전입니다. 전처리 개념입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식물성 얼룩들이 묻었을 때 우리가 물 세탁을 그냥 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처리를 하지 않고 물 세탁을 했을 때 세제를 넣습니다. 우리가 물 세탁에서 쓰는 세제가 종류가 보통 무슨 세제를 쓰고 있습니까? 다 알칼리 세제를 쓰고 있어요. 그죠? 알칼리 세제를 쓰고 있는데 이 알칼리 세제가 물속에 녹여져 있어요. 그럼 옷에 묻어있는 얼룩이 식물성 얼룩이에요. 탄닌 얼룩이란 말이에요. 그 얼룩이 그 알칼리에 들어가게 되면 얼룩이 빠지는 게 아니고 고착을 시킵니다. 고착. 염색을 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염색. 커피가 묻었고 와인이 묻었는데 이게 빠지지 않고 세탁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들어간 세제에 의해 가지고 염색을 시켜본 거예요. 안 빠지고 고착을 시키려면 그 다음번에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느냐? 표백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골치 아파져요. 머리 아파져요. 그래서 그 표백 작업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얼룩을 빼지도 못하고 완전 고착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전처리 개념을 해야 되는데 물 세탁할 의류 중에 탐닝기 얼룩이 묻어있다. 그럴 때는
탄닌 약품을 가지고 먼저, 탄닌 약품은 다 산성약품입니다. 산성. 그 산성약품을 먼저 발라주고 없애주고 난 다음에 물세탁을 해라 했는 거예요. 다행히 물세탁할 때 쓰는 세제가 중성세제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탄닌기 얼룩이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빠지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그 얼룩을 빼지도 못하게 고착이 됐냐? 고착도 안 돼 있어요. 중성세제를 사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알칼리 세제를 사용하면은 고착이 되쁘죠. 그런데 중성세제를 사용하면은 고착은 안 돼요.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세탁한 후에 후처리로 빼낼 수가 있어요. 빼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예요. 알겠죠? 그나마 중성세제 썼으면은 그게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산성세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산성세제를, 자, 면제품을 빠는데 탄닌기 얼룩이 묻었다. 그 탄닌기 얼룩은 산성약품으로 지어야 돼요. 하지만은, 이런 산성세제라는 게 개발이 돼 나왔어요. 근데 세제 장사를 하고 온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산성세제 아직 없어요. 미국, 일본의 산성세제 다 사용하고 있어요. 왜? 전처리 하는 것도 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맞죠? 물세탁하기 전에. 그러니까 세제로 가지고 다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나온 게 세제 자체가 산성이라고 해요. 산성세제니까 탄닌기 얼룩도 다 빼고 고착도 안 시키고 다 빼고 때가 깨끗이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색깔 있는 옷. 자, 몸판에, 이 몸판은 빨간색이고 팔은 하얀 거고 옷을 빨았어요. 근데 염색 결례도가 요즘 떨어진 옷들이 많아요. 염색을 잘해야 되는데 염색을 못 해가지고 이 남아있는 잔여물. 염색이라는 자체는 원래는 염색 공장에서 염색하고 난 다음에 세탁소에 왔을 때도 물감이 하나도 안 빠져야 돼요. 근데 왜 요즘 옷들이 보면 물감이 빠지느냐? 이유가 있어요. 염색 공장에서 염색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후가공이라는 게 어설프게 붙어있는 염료들은 다 빼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안 걸치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럼 누가 다 책임지냐? 세탁업자들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세탁을 하다가 어때요? 이염이 돼가 나오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이염 방지를 해줘야 돼요. 이염이 안 되게. 보통 염료들은 우리가 염색하는 염료는 다 뭐겠습니까? 산성염료 아니면 직접염료예요. 그 염료들이 옷에서 덜 포착된 것들을 안전하게 빠져나오되 여고임이 안 되게 하는 방법. 다시 흡착이 안 되는 방법. 색깔에 가장 안전적인 세제가 지금 국내외를 다 막론하고 산성세제가 최고다. 근데 그 산성세제를 아직까지 국내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나왔어요. 오늘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가져가세요. 요 옆에 40개 딱 있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 딱 맞아요. 다 가져가세요. 써보세요. 자, 이 산성세제에서는 진짜 전처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탄닌기 얼룩 지울 필요 있어요? 커피, 와인 지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지우고 잡아놓고 세탁해서 다 빠지는 거예요. 편해졌죠? 세상은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런 정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멀쩡한 옷이 돌았는데 세탁하고 난 다음에 없던 얼룩이 생겼다 합니다. 왜 보세요. 와인이 묻었어요. 이 와인이 처음에 옷에 묻어왔을 때는 붉은무리한 색깔이었는데 세탁을 하고 나니까 새까매졌어. 빼보세요. 그냥 뺄 수 있습니까? 표백 안 하고 못 뺍니다. 그럼 표백 한 수를 하려면 흰옷 하고는 표백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 그런 단점을 다 보완할 수 있는 게 전에는 전처리 개념, 무처리 개념 이래 했지만 세상은 자꾸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정보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게 세탁일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이 앞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해요. 뭐 이렇게 공부하러 오지 않은 사람은 이런 정보까지도 없어요. 자, 얼룩이 옷에 묻어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얼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빼낼 것인가를 대해서 보세요. 제일 먼저 섬유의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이 섬유가 동물성 섬유인지 식물성 섬유인지 합성 섬유인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가 맞아요. 맞죠? 섬유는 이 세 가지 섬유 중에서 무조건 한 개는 걸릴 거예요. 그러면 자, 동물성 섬유다, 식물성 섬유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자, 두 번째 색상의 안전도를 확인하자. 동물성 섬유에는
염료가 산성염료로 가지고 염색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식물성 섬유는 직접 염료로 염색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합성 섬유는 아크릴 염료로 가지고 염색을 해놨어요. 염료가 다 달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탁을 할 때 때를 뺄 때는 모르지만 얼룩 빼기 할 때는요, 왜 얼룩을 빼다가 탈색이 많이 되는 줄 압니까? 세탁을 할 때 쓰는 세제는 물이 예를 들어서 20리터 한 마리입니다. 근데 세제는 양이 조금밖에 안 나가죠. 물에 희석이 되면은 별거의 영향을 안 줍니다. 옷에 때만 빼주지 옷의 색깔까지는 잘 안 건드려요. 근데 얼룩 빼기 약품은 어때요? 약품이 원액을 그대로 옷에 바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에 원단의 색상을 파괴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광자하기 위해서 무슨 염료로 가지고 염색이 되어 있는가도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